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은 경감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10에서 30% 추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이사대책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측 역세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20곳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민동의가 이뤄진 곳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이사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9만 6천 가구의 신규 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크게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중 역세권 공급 물량이 12만 3천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도봉구 역세권은 첫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인데요. 특히 1차 후보지 20곳 중에서 최초로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방학역은 동의율 74%, 쌍문역 동측은 동의율 76%, 쌍문역 서측은 동의율 65%로 예정지구 동의서를 LH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쌍문역 동측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95%, 상업지역이 5%로 주거지역 비중이 높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전체 건축물의 82%에 해당합니다. 쌍문역 서측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65%, 7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3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도 78%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67%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가 지정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LH의 김동희 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H에서 역세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근데 도봉구 역세권이 특별히 이 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이 있을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부의 주관하에 도봉구의 제안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상업지역과 연접하여 고밀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대비 2배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저렴한 분양가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수익 보장 등 공공주도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은 경감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좌초의 위험 없이 민간 재개발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며 공공에서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플랜카드도 걸려 있는데요? 이곳은 지난 3월 31일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진구해 주신 결과 주달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율이 60%가 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걸 차장님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여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역세권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성걸 차장입니다. 차장님, 그 도봉구 역세권이 3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각 사업지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구체적인 사업성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고요. 700%의 용적률 상한을 가지고 건축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할 때는 주변 저층 주거지의 일조 영향 같은 걸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서 건축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성은 지금 밝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 10에서 30% 추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향후 절차 등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4일 날 정부에서 3080 플러스 대책을 발표하셨고요. 그 이후에 3월 31일 도봉구를 포함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9일 날 도봉구 설명회를 하였고, 두 달이 지난 6월 9일에 방학역, 쌍문역 동측, 서측 주민분들께서 저희 LH에 동의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올해 연내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 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총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을 예상을 하시나요? 네, 도봉구 3개 사업 지역에서 약 2,005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규제 인센티브를 적용받았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 사업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2,005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전문가분의 상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소장님, 제가 쌍문역 쪽 역세권 개발하는 곳을 다녀와 봤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뭐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강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전문가분한테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쪽의 입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우리 다들 솔직하게 말했었을 때 도봉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그쵸. 잘 되지 않은 열악한 그쵸. 뭐 이런. 강북에서 입지가 떨어지는데 하면 우리 노도강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강북에서 떨어지는 데가 은평구가 있었었는데, 은평구 요즘 집값 장난 아닌 거 아세요?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는 녹봉역 일대에 있는 재개발들이 쭉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에서 지하철 없는 데들은 없어요. 그럼 지하철 타고서 다 서울 중심지로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거주하고 싶은 주거 환경이냐, 그리고 거주하고 싶은 주거 상품, 즉 아파트냐가 핵심인데, 은평구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그 이후로도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장난 아닌데, 그냥 단순히 멀리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는 은평구 예시로서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번에 쌍문역이라든지 방학역이라든지 딱 역세권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훨씬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여기가 도봉구 맞아?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 역세권 일대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사업성 부분도 좀 엄청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용적률 자체가 천지 차이가 돼요. 이종 일반이면 서울시 조례 기준은 용적률 200%거든요. 그걸 준주거로 갖다가 올려버린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그냥 몇 배가 팍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했었을 때보다도 확실히 이거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단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사업성을 토대로 갖다가 좀 더 잘 지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단 이렇게 기존의 민간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추진 안 되던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개발 지역에 살던 분들은. 근데 아무래도 사업성이 늘어나는 만큼 분담 금액을 낮추고, 또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을 좀 따져보자면, 정부에서 이주비라든지 우리가 중도금이라든지 주민들 지원에 대한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잘 정책대로 추진을 해서 주민 부담들을 많이 낮추면 진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사오, 이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에도 좀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앞서서 은평구 얘기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바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있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만한 사업장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1차로 지정됐거든요. 지금 오늘 역세권 얘기했었잖아요. 쌍문역도 동측, 서측, 방학역 쪽에서 지정하고 하지만, 사실 도봉구가 이사 대책에 지정된 데가 되게 많아요. 이사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랑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뭔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하면 사실 생소해요. 이사 대책에서 새롭게 나왔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오면 역세권이 있고
중공업 지역이 있고 저층 주거 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지정됐어요. 그러면 특정 지역만 한 군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역세권도 개발하고 중공업 지역도 개발하고 저층 주거 지역도 개발하고 하게 되면 뭔가 세대수를 합쳐보면 몇천 세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 추진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다른 그 도봉구 일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교통 요충지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특별히 쌍문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방학역 이쪽에는 조금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좀 중요한 게 그 지역의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외지인들이 딱 어떻게 오냐, 지하철에서 딱 역을 내렸는데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들이 딱 들어서고 신축 아파트들 요즘 조경이라든지 단지는 잘 꾸며놓잖아요. 잘 지어놓으면 그 특정 단지만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의 이미지도 약간 좀 상징적인 랜드마크적인 부분들도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거나 조금 감안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사 대책의 핵심이 뭐예요? 공급 대책이잖아요. 세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민간에다가 또 분양도 하고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려고 했었을 때 일단 무주택자분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또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또 안 되잖아요.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주민들은 우리도 약간 민간 아파트, 약간 신축 대장 아파트처럼 프리미엄 단지를 만들길 선호하는데 외부에서는 이거 LH 아파트 짓는 거 아니야? 라는 싸늘한 시선들도 존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단지의 품격화도 돈도 좀 아끼기보다는 잘 짓고 커뮤니티 시설도 좀 잘 짓고 민간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너무 막 짜게 하기보다는 잘 지어주세요. 그만큼의 사업성은 용적률을 높이면서 확보를 했잖아요. 우리 이쪽 도봉구에서도 뭐 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민간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주민들의 우려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